예쁘죠? 귀여워. 누나 너무 예쁘게 나온다. 고마워. 고양이 루나예요. 한국에서부터 같이 있다가 데리고 왔고 지금 도망가네요. 지금 저기 2017년 8월 인클래스를 합격하고 에이전시 계약도 바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5월 대사관 인터뷰, 그 다음에 2018년 7월 뉴욕 랜딩하고 8월에 스쿨런스로 시작을 했어요. 19년 1월인가? 1월 뭐 작년 말부터 트레이닝 받았긴 한데 1월부터 순위 CT ICU 카디오 토라식 ICU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은 뭐 일단 핸드폰 열기, 집 구하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만들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가 나오는데 2주가 걸려요. 한 달이면 적응? 근데 한 달이면은 진짜 이제 의식주 해결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고, 이제 일을 좀 하고 인컴이 생겨서 좀 스테이블해지는 데는 최소한 6개월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잡이 어디 될지도 불확실하면 적응하기가 제 생각 한 6개월? 간호사 일하고 다른 직종 투잡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투잡하려고 여기저기 레주메 쓰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럼 스쿨러스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스쿨러스는 일단은 제가 했었던 에이전시는 조명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에는 조명이 다 이렇게 누런 거밖에 없어요. 저 그리고 천장에 조명도 없고 미국 집이 처음에 이것도 너무 적응 안 됐어요. 근데 네, 아무튼 천적같이 생겨도 당연히 스쿨러스 가능하고요. 외모는 아무 상관없어. 아기를 돌보는 그 섬세한 손길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소아에 대한 경험 없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사실 스쿨러스 자체가 약간 엄청 높은 스킬셋 요구를 하는 아이들은 아니라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소아 경험 필요 없어요. 그 미국에서도 최소 리콰이어먼트는 1년에 임상만 있으면 되고 경력 단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스쿨러스는. 그래서 스쿨러스가 진짜 모자라요. 정말 미국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많은 지병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더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 트라키오스토미 하고 배에다가 제주노스토미 하고 시저를 하는데 학교를 다 갑니다. 학교를 다 가는데 이 아이들은 갑자기 뭐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메디컬 니즈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은 처방전에 나와요. 닥터 처방전에 프리스크립션에 널스 인디펜던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널스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널스 매칭을 뉴욕의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 한국을 치면은 교육국이죠. 그런 데서 이제 널스를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매칭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좀 전문적인 분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간호사를 하이어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걸 코디네이팅 해갖고 애한테 매칭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너스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시,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그런 에이전시랑 계약을 해서 거기에 있는 너스를 좀 배치를 시키면 교육부는 그 에이전시에 서비스 피를 주고 에이전시는 그 중에서 얼마 떼가고 저한테 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케이스를 어떻게 봤냐면은 가면은 그래도 좀 임상에서 있었던 거랑 비슷한 걸 주려고 하긴 하는데, 전 어차피 소아 경력이 없고 마지막 경력이 심혈관 조영실이라서 별로, 저는 뭐 케이스에 대해서 별로 호불호 이런 건 없었어요. 지금 널스가 필요한 아이가 누구가 있고 이러면서 대략 그 아이들의 그 니즈가 적혀있는 어세스먼트 폼을 주거든요. 애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애기가 갖고 있는
레스포레토리 GI 그다음에 세이프티 프리커션 유무 뭐 이런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를 이제 리퓨즈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법적인 책임은 다 선생님들한테 있는 거니까요. 나 이 케이스가 uncomfortable 하니까 다른 케이스를 달라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저한테 이제 아우티즘 자폐아인 아이랑 그 다음에 시저를 하는 아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이제 트라키오스토미가 있는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가 있는 아이 이렇게 셋을 줬거든요. 근데 셋을 줬는데 제가 사실 뉴럴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시저를 하는 아이랑 아우티즘 아이는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주치의죠. 주치의도 뉴럴로지 닥터고 그래서 저는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 있는 트라키오스토미 케어가 필요한 아이를 맡게 됐어요. 네, 전 아무래도 석션하고 뭐 트라키오 케어하고 이런 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저 그래서 에이전시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 아이랑 스쿨러스를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다시 볼게요. 스노할 때 중환인 정도. 그래도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리고 사실 조금만 아파도 엄마들은 좀 안 보내긴 해요. 근데 좀 많이 중환이다 이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저를 하고 에어웨이 프로그램 있고 뭐 트라키오스톰이나 에스마가 있어서 네뷸라이저 이날레이션 해야 된다던가 그 다음에 GI는 피딩 해야 된다던가 네 대부분 제주노스톰이 가지고 있고 피딩 펌프를 쓰거든요. 그런 펌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100cc per hour 무슨 밀크 이렇게 준다. 그럼 그것도 처방 시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 제주노스톰이 연결해가지고 주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저를 하면은 그거 디아스텟이라고 렉탈로 주는 디아제팜 있어요. 그런 거 PRN 처방 있는 것도 있고 처방전에 내가 쓸 수 있는 PRN 메드가 뭐가 있는지 그게 다 적혀 있어요. 응. 근데 중환이 그렇게 뭐 아주 뭐 많이 중환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우리 엄청난 중환들 많이 보지 않나요? 다이렉트와 인터뷰도 했는데 메드서지보다 ICU 오프닝이 더 많대요. 근데 메드서지가 많다, ICU 오프닝이 더 많다 이거를 뉴욕 상황이 다르고 사실 또 제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엄청 커다란 그 대륙에서 저는 뉴욕시티에 살고 있는 거니까 코끼리 다리만 핥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메드서지가 제가 봤을 때 엄청 요구도가 많거든요. 일단 병동이 많잖아. 베드 수가 많으니까 베드 수도 많고 널스도 많이 필요하니까 메드서지도 요구도가 많고 ICU 잡오프닝 ICU도 많아요. 근데 ICU도 많고 ER도 많고 OR도 많고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사이드 너싱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베드사이드 너싱으로 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민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우리는 취업 이민이에요. 돈을 내고 내가 서비스를 신청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취업돼서 이민 가는 겁니다. 우리 회사랑 고용주가 우리 에이전시고요. 근데 그 에이전시가 널스들을 왜 굳이 외국에서 스폰서를 해가면서 데리고 오느냐. 그건 미국의 거대한 의료시장 때문이에요. 널스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병원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크로닉한 사람도 많고 이제 어큐트를 볼 수 있는 널스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퇴원해서는 가정간호 해야 되고 스쿨러스 필요하고 이런데 거기에 비해서 널스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럼 RN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미국 안에서 졸업을 하는 RN들만으로는 이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는 없고 병원은 간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스폰서를 잘 하지 않아요. 네. 지금 다니는 병원 한 뉴욕에 있는 한 5개 정도 넘는 에이전시에다가 이제 연락을 걸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널스를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전시는 널스가 부족해서 클라이언트 병원에다가 널스를 못 보내면 수익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간호사를 스폰서를 해가면서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로 필요한 경우는 뭐 환자가 많은데 널스가 부족하다던가 한국이야 뭐 오버베드로 밀어서 보라고 하면 다 보는 거지만 미국은 뭐 언세이프하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널스 없으면은 베드가 비어있든지 없든지 간에 환자 못 받아요. 저는 지금 ICU인데 만약에 뉴 어드미션이 떴다.
근데 모든 너스가 지금 내 환자 거의 한두 명씩 다 보니까 다 바빠서 새 어드미션 지금 못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불러요. 그 환자를 지금 이번 시프트 동안 볼 간호사를. 근데 이런 거를 환자 센서스라고 하거든요. 오늘 환자가 지금 내원이 몇 명이고 ICU 베드가 몇 개가 찼고 병동에서 디스차지가 몇 명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병원은 그 센서스가 계속 바뀌어요. 한국은 약간 베드 개수가 엄청 딱 절대적인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오늘은 300명 있다가 내일은 400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그러면은 너스 요구도는 더 늘어나잖아요. 간호사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수요를 좀 플렉서블하게 맞춰주는 게 에이전시예요. 왜냐면 병원 인사팀은 그때그때 간호사를 이렇게 뭐 하이어링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간호사를 취업을 시켜서 자기네 에이전시의 인력 풀에다가 놓고 지금 미국에서 당장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프랩을 다 해놓는 거죠. 그 크리미널도 조회하고 마약 하는지도 조회하고 뭐 그런 우리 이뮤니제이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다 페이퍼 잡이잖아요. 그냥 그런 병원이 하기 싫은 그런 귀찮은 일들은 에이전시가 다 해주고 병원이 콜하면은 바로바로 너스를 보내주는 게 에이전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사이드 너싱의 베드사이드 경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